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와 바레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피파 랭킹 24위 패승승승승입니다. C조 내 상위 티어를 노립니다. 최근 아놀드 감독이 팀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주요 전략입니다. 잭슨 어바인과 같은 기민한 미드필더들이 경기를 지배하는 한편 마틴 보일 같은 속도가 믿는 윙어들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리 수타의 제공권 장악을 통해 세트피스에서도 강점을 보입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베이히의 결장이 아쉽지만 핵심 자원들이 건재하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레인 피파 랭킹 82 패승승무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C조 내 중위권 티어에 그칠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비와 역습을 바탕으로 승점을 쌓으려는 전략이 통해야 합니다. 탈라지치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견고한 수비를 중심으로 한 역습 전술을 구사합니다. 압둘라 유수프 헬라를 활용한 공중볼 경합과 세트피스에서의 위협적인 플레이가 주된 공격 방식입니다. 중원의 카밀 알 아스와드와 모하메드 마르훈의 창의적인 패스와 전개 능력은 바레인 공격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1차 압박에 취약하고 모하메드 알 하르단의 부재로 인해 중원 밸런스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는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전력의 우위를 점하며 상대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바레인은 수비적인 운영과 역습을 통해 저항할 것이지만 호주의 강한 중원 장악력과 다이내믹한 측면 공격에 밀릴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득점이 적은 경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언더 2.5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일본과 중국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피파 랭킹 18위 패승승승승입니다. 일본은 C조에서 가장 강력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간 지탄을 받아온 골키퍼 자이온 스즈키의 폼이 최근 급상승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외에도 수비 조직의 짜임새가 다소 껄끄러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나가토모의 경험과 이타쿠라의 수비 리더십이 융합되어야 한다는 점은 조금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도 나카야마와 타니구치의 좋은 컨디션도 수비 뎁스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애초에 이번 일정에서 일본이 후방 부하로 극심한 부담을 호소할 일이 많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드필드와 공격 이선에서는 엔도, 미토마, 도안, 카마다, 쿠보 등 유럽파들의 활약이 눈에 띄며 이들의 움직임이 일본의 공격 패턴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피파 랭킹 87위 패무승무패입니다. C조에서 전력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있는 팀입니다. 일본을 상대로 수비적인 접근을 해야 하지만 공수 전반에서 기복 있는 플레이가 문제일 듯합니다. 특히 수비 라인의 핵심인 장광타이와 주천지에가 1대1 방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려됩니다. 공격에서는 우레이 외의 명확한 공격 옵션이 부족해 공격 전개의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중원의 중심인 왕치우밍의 부상 결장은 팀 밸런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적 우세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선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일본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일본은 전술의 다양성, 조직력, 경험에서 중국을 압도하며 수비에서의 안정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극단적인 수비 전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일본의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일방적인 흐름 속에서 다득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버 3.5 양상 속 일본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피파 랭킹 18위 패승승승승입니다. B조의 상위 티어로 평가받으며 상대적으로 A조와 C조에 비해 다소 수월한 조 편성에 속해 있습니다. 최근 소집 명단에는 과감한 선택이 엿보이며 부상으로 인한 일부 주요 자원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문환과 권경원의 부상으로 황재원과 조유민이 대체 발탁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원들의 테스트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공격 자원과 서령우, 김민재 등 수비 자원들은 여전히 경기의 중심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기존 전력의 약 80%를 활용하여 경기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피파 랭킹 96위 패승승무패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요르단, 오만 등을 상대로 최소 승점 1점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철저한 수비와 후반 역습으로 맞서려 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팀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높은 압박과 공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역시 세암과 다바그와 같은 공격 자원으로 김민재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을 만한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칸틸라나의 창의적인 플레이 메이킹 능력은 팔레스타인이 역습 상황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일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수비는 견고하지 못하지만 진흙탕 양상의 경기 운영으로 최대 한 골을 노려볼 만한 잠재력은 충분할 듯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수비가 견고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역시 다득점 상황을 만들어내기엔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두 팀 간의 점수 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버 3.5 기준 기조로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3, 4선 뎁스를 체크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경기는 다소 팽팽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버 3.5 양상 속 한국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과 북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피파 랭킹 18위 패승승승무입니다. 일선의 핵심 공격수인 쇼무로도프를 중심으로 한 공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나 최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쇼무로도프는 이선과의 연계를 위해 자주 후방으로 내려오지만 이는 박스 내에서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르게예프와 같은 경험 많은 공격수의 부재도 전술적 유연성에 한계를 줄 수 있습니다. 중원의 슈크로프와 측면의 사이피에프가 변수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지만 전술적으로 균형을 잃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강점은 빠른 공수 전환과 이선 침투 동선의 유기적 운영으로 상대의 강한 압박에도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보다는 어렵게 승기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 피파 랭킹 110위 패승승무패입니다. 이번 예선에서 경쟁력 있는 상대들을 맞닥뜨리며 만만치 않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같은 강팀들과의 대결에서 쉽게 승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의 전술적 접근은 철저한 수비 집중과 역습을 활용한 메커니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측면을 통한 빠르고 짜임새 있는 역습은 이들의 주요 전술이며 한광성과 리조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박광용의 부재로 인해 공격의 변칙성과 다양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북한은 수비와 역습 패턴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빠른 전환과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와 집중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두 팀 간의 조직력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기 양상이 예상되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측면과 최전방에서 더 정교한 전술적 접근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근 우즈베키스탄이 득점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긴 했으나 북한과 같은 레벨의 상대에게는 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버 2.5 양상 속 우즈베키스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